미국 대선이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 유세가 한참인데요. 두 명 다 내걸고 있는 공약이 조금 황당하기 그지없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바이든의 나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싱겁게 끝날 것 같았는데요. 근데 바이든의 나이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후보가 해리슨으로 바뀌었잖아요. 덕분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박빙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대선에서 이기자는 생각으로 공약들 남발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에 악영향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해리스가 지금 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사실은 누가 돼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놈이 그놈이다. 아, 그 놈이 아니죠? 여자분이죠. 왜 그놈이 그놈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뿌려쳤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든이 집권하고서 바이든이 돈을 더 뿌렸어요. 솔직히 트럼프야 워낙에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할아버지는 저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코로나처럼 큰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바이든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돈을 미친 듯이 뿌렸단 말이에요. 보면서 사실 이게 트럼프랑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리스가 대표가 되면서 여론이 박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약을 정말 현실성 없는 걸 막 던진다는 느낌이에요. 표심 잡으려고 하는 거죠 뭐. 정말 보면서 웃기지도 않았거든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찍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돈을 계속 찍어서 뿌리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 이 재정 적자 어떻게 줄일 거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조금 보기 편하시라고 그래프 하나 보여드리면요, 재정 적자가 저런 식으로 미친 듯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 31조가요 우리나라 돈인 원화가 아니라 달러예요. 저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4경이거든요. 4경 1527조예요. 미쳤죠 정말. 저거 절대 못 갚아요. 저거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요, 저거 그대로 놔두면 미국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나 해리스나 둘 다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일단 해리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해리스 이야기는 아주 웃겨요. 고소득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게 오르면 세금을 25%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주식이 올라도 주식을 팔아야 그때 돈을 내거든요. 근데 주식을 팔지 않아도 주식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거기에서 25%를 세금으로 내라는 이야기예요. 저 이거 보면서 미쳤나? 이런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주식이라는 게 올라도 팔지 않으면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가격처럼 아파트 가격이 뛴다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냥 기분이 좋고 내 재산이 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팔지 않으면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닌데 그게 올랐다고 세금을 더 내라고요? 그것도 25%를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올랐으면은 2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이야기예요. 팔지 않아도요. 물론 부자들한테만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게 말이 돼요? 그러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 만큼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물론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서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 이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하다가 미국 경제 나락가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돈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주식을 팔 때 당연히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가지고만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현금을 일정 수준 이상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 팔아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사실 경제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정말 골치 아프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까 막 던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저거 시행하면, 잘못하면 미국 경제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들으면서 가장 어이없는 공약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기는 하거든요. 당연히 월가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주식시장이 붕괴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도 똑같아요. 당연한 반응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해리스는 이것만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소득세나 법인세율도 대폭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앞에 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뒤에 말은 잘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공약을 한번 볼게요. 트럼프는 반대로 사회보장 혜택에 따른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재정적자가 심한데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요? 미국 재정적자가 심하다는 걸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적자 줄여야 되는데 세금은 조금 걷겠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재정적자는 어떻게 줄이겠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소득세를 폐지하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트럼프의 대답도 굉장히 황당해요. 세금을 관세에서 충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관세라는 건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매기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출할 때 관세를 매기지는 않을 거고요.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보호무역하겠다. 최강국인 미국이요. 2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에서 10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트럼프 할아버지 중국 참 싫어하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안 좋은 건 어제 오늘날 일이 아니고요. 거기다 트럼프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저거 정말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트럼프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앨런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소득세를 폐지한다고 하면 20%의 관세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보편적으로 100% 관세를 매겨야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앨런도 참 좀 그래요. 근데 해리스의 공약에 비하면 트럼프의 공약이 나아 보이는 거는 제 생각인가요? 둘 다 황당하기는 그지 없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공약은 시행은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저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재정적자 저거 더 늘어나요, 저렇게 되면. 근데 해리스 공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처럼 느껴지거든요. 여태까지의 경제를 그냥 뿌리채 흔들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공약들을 내고 있는데요. 진짜 대통령이 된다고 저 공약들을 지킬지는 많이 의문이죠. 둘 다 말도 안 돼요. 진짜 저 공약대로 저걸 시행한다면 미국 사회는 정말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면 우리나라한테까지도 영향이 오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부터 무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자기들을 따라오는 강대국들을 그대로 놔둔 적은 없어요. 2등은 항상 쳐요.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옛날 소련이 있잖아요. 그때 미국이랑 소련이 서로 대립관계니까 미국이 지원을 했던 게 일본이에요. 미국이 일본한테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일감을 몰아주면서 일본을 키우면서 사실 소련을 압박을 했거든요. 혼자서 압박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압박하는 게 더 편한 거죠. 결국에는 소련이 해체됐고요. 일본이 굉장히 커졌어요. 80년대에는 정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80년대 세계 시총 순위를 보여드리면 1등부터 10등까지 일본 기업이 8개예요. 그래서 미국이 했던 게 일본과 플라자 합의를 맺어버리죠. 미국 뉴욕에 있던 플라자 호텔에서 맺은 협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내리고 엔화의 가치를 올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일본을 견제를 하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일본이 가격 경쟁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반사 이익을 받은 게 우리나라랑 대만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랑 대만을 키우고요. 그걸 가지고서 일본을 압박한 거거든요. 덕분에 우리나라가 많이 크기도 했고요. 이게 미국이 맨날 쓰는 방법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이 1등인데 어떤 나라가 커지면서 2등으로 되는데 그게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놔두지는 않는 거예요. 주변국들을 키우면서 그 주변국들을 가지고 같이 압박을 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결과가 매우 좋았고요. 소련을 압박할 때 일본을 키워서 썼고요. 일본이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랑 대만을 이용해서 압박을 했죠. 사실 뭐 키운다고 다 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서 올라온 것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전 세계의 상황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견제할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얻은 건 사실이죠. 실제 반도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게 저런 국제적인 상황도 있는 거죠. 왜냐면 저렇게 일본에 엔화를 올려놓으니까 일본은 가격 경쟁이 안 되거든요. 치킨 게임 하면서 결국엔 다 일본 업체들이 날아가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그 이후에 일본이 대처를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마어마했던 게 지금처럼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미국이 서로 대립을 하면 당연히 미국 쪽에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항상 미국이 이겨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성장하는데 조금 좋지가 않은 게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 물건을 많이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 쪽에다가 물건을 팔기가 힘든 거죠. 중국에다 물건 좀 팔겠다고 중국 쪽에다가 붙었다가는 우리나라는 정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대선의 공약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나오는 게 저렇게 황당한 공약이에요, 지금. 물론 정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요. 트럼프가 되던 해리스가 되던 앞날이 걱정되기는 해요. 이게 참 어느 곳이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맨날 욕하면서 보고 있었는데요. 미국 정치 일어나는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양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 말도 안 되는 공약 던지는 거 보면 사실 무조건 대통령 되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공수표 남발하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아야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